안녕하세요.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박서현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밤을 지사오며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한 끼 식사 속에 조용히 혈압을 끌어올리고 뇌와 심장을 위협하는 습관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습관의 얼굴을 정확히 보여드리려 합니다. 단, 끝까지 보지 않으면 큰 그림이 연결되지 않을 거예요. 특히 네 번째 이야기에서 많은 분들이 식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새벽 근무가 막 끝나갈 무렵 부산 사하구의 바닷바람 냄새가 스며드는 시간에 시작됩니다. 67세의 김영순 어르신, 자갈치 시장에서 젓갈과 해산물을 다루며 평생 손끝으로 맛을 기억해온 분이었습니다. 어젯밤에도 가족들과 고기와 쌈을 나눠 먹고 새벽에 시장에 나갈 채비를 마친 뒤였습니다. 그런데 아침 첫 손님을 맞기 직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구토, 식은땀. 혈압은 190을 훌쩍 넘겼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말이 꼬이고 오른팔이 무거워졌습니다. 검사 결과 일과성 허혈 발작 의심. 저는 가족들과 마주 앉아 식사 기록을 차근차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된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늘 당연하게 써온 몇 가지 양념이 생각보다 훨씬 높은 나트륨을 더 빠른 속도로 우리 혈관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떤 양념이었을까요? 첫 번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자연 발효라서 안전하다고 믿는 액젓류입니다. 멸치 혹은 까나리로 우러낸 깊은 맛, 김치에 한 숟갈만 넣어도 맛이 사는 바로 그 액젓이요. 그런데 성분을 차분히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판 액젓의 나트륨 함량은 브랜드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00ml당 1000mg을 가뿐히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식품화학 분석 논문에서는 한국산 액젓의 평균 나트륨이 100ml에 약 11,000mg 수준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소금으로 환산하면 한 큰술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에 근접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사람마다 숟가락 크기와 사용량은 다르지만 김치 한 배추만 담가도 액젓 몇 숟가락은 기본으로 들어가죠. 가족 모두가 김치를 곁들이고 찌개나 무침에도 한 번씩 더해지면 어느새 하루 나트륨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 하루 나트륨을 2000mg 미만으로 제한하라고 권고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트륨을 줄이면 혈압이 내려가고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여러 연구로 반복 확인된 사실입니다. WHO의 성인 나트륨 가이드라인이 그 근거를 정리해두고 있지요. 문제는 액젓이 젓가락 사이로 슬며시 스며든다는 겁니다. 짠맛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효와 농축 과정으로 감칠맛이 강해지면 우리 혀는 이 짠맛을 정확히 경고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적게 썼다고 느끼지만 실제 나트륨은 꽤 많이 들어간 셈이 되죠. 더구나 김장을 할 때는 대용량으로 들어가고 식탁 위에서 김치와 국물, 양념장을 함께 먹으면 합산 섭취량은 생각보다 훨씬 커집니다. 그날 새벽에 김영순 어르신처럼요. 혈관은 조용하지만 민감한 장기입니다. 삼투압이 올라가면 혈관 안으로 물이 끌려 들어오고 혈액량은 잠깐 사이에 늘어납니다. 심장은 더 세게, 더 자주 뛰어야 하죠. 고무줄처럼 탄력이 남아있는 혈관이라면 버텨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딱딱해지고 미세한 상처가 여기저기 쌓입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가 오면 균열이 벌어지듯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젓은 소량씩 천천히 줄이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실제로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양념을 보면 많은 분들이 더욱 놀랍니다. 두 번째는 새우젓입니다. 김치 맛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죠. 그런데 새우젓의 핵심은 맛보다 염도입니다. 새우에 강한 소금을 더해 숙성시키는 만큼 나트륨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제품과 숙성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100g에 수천 밀리그램의 나트륨이 들어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우리가 쌈을 싸먹을 때 된장만 찍는 줄 알았는데 고추장과 섞인 쌈장에 새우젓이 살짝 들어가 있고 김치를 하나 더 얹으면 그날의 나트륨 지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국내 발효 새우젓의 안전성과 품질을 분석한 최근 논문들을 보면 염도와 미생물 특성이 제조법에 따라 넓게 분포합니다. 이 말은 곧 같은 새우젓이라도 염분이 높은 제품은 식탁 위 나트륨을 순식간에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섭취량을 관리하지 않으면 혈관벽은 점점 예민해지고 내피 기능은 흐트러집니다. 피가 응고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면 작은 자극에도 혈전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새우젓을 사랑하는 분들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익숙한 맛을 완전히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숟갈을 반 숟갈로, 그 반 숟갈을 티스푼으로, 그리고 주 3회만 쓰는 방식으로 3주간 단계적으로 줄여보세요. 혀는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동안 칼륨이 풍부한 반찬을 곁들이면 맛의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나 고구마 같은 간식도 좋고 시금치나 토마토, 귤류도 탁월합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맞추어 세포 밖과 안의 수분 이동을 부드럽게 조절해줍니다. 다만 칼륨 보충제를 함부로 드시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주세요. 여기서 잠깐 왜 굳이 나트륨 얘기를 이토록 강조할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소금을 따로 많이 뿌리지 않는데요. 맞습니다. 문제의 대부분은 소금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양념과 소스, 가공식품과 외식 메뉴에서 이미 충분한 나트륨이 들어오곤 합니다. WHO와 여러 임상 연구들은 나트륨 섭취를 줄일수록 혈압이 내려가고 그 효과가 고혈압이 있는 분일수록 더 크다고 보고합니다. 오랜 기간의 메타 분석에서도 염분을 조금만 낮춰도 수축기 혈압이 의미 있게 떨어진다는 결과가 반복됩니다. 혈압이 2에서 5 정도만 내려가도 뇌졸중과 심혈관 사건의 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듭니다. 이건 생활 습관이 약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이쯤에서 세 번째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간과하는 덫, 바로 복합 양념장입니다. 된장에 고추장을 섞고 감칠맛을 더하려고 액젓이나 새우젓을 조금 넣고 설탕이나 물엿으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든 바로 그 양념장. 냉장고 문을 열면 작은 반찬통에 늘 들어있는 그 소스. 문제는 각각의 양념이 가진 나트륨이 한 그릇에 겹겹이 쌓인다는 점입니다. 더 난감한 건 감칠맛과 단맛이 짠맛을 가려버린다는 사실이죠. 혀는 속습니다. 매콤하고 달큰하고 고소하면 짠맛 경보기가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숟가락은 한 번 더 움직이고 식탁에서는 소스가 금세 비워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과 함께 집에서 쓰는 양념장을 직접 계량해보곤 합니다. 집마다 레시피는 다르지만 쌈장 한 큰술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하루 기준의 절반 가까이일 때도 있고 김치찌개에 넣은 양념 조합 자체가 이미 하루치를 넘길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변수가 참여합니다. 외식입니다. 식당의 소스는 맛을 선명하게 내기 위해
가정보다 짭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오늘 점심에 먹은 비빔밥이나 제육볶음에 떠먹은 그 한 숟갈의 양념이 사실은 저녁까지 혈압을 흔드는 촉발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양념장과 화해하는 첫 단계는 양을 줄이고 재료를 바꾸는 겁니다. 다시마와 표고를 하룻밤 우린 육수로 깊이를 만들고 소금 대신 레몬즙과 식초로 상큼한 향을 채우며 향신 채소인 마늘과 대파, 생강을 듬뿍 써보세요. 깨와 들기름이 주는 고소함은 MSG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방법을 2주만 해보면 기가 막히게 달라집니다. 처음엔 심심하다 느끼지만 어느 순간 혀가 새 기준을 배웁니다. 그때부터 이전의 짭조름한 소스는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네 번째는 오늘 이야기의 고비이자 많은 분들의 선입견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지점입니다. 화학 조미료라고 부르는 제품들, 예를 들어 MSG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서 저는 과장이나 공포를 이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학은 공정해야 하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MSG가 곧 독이라는 식의 흑백 논리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글루탐산과 그 염료를 허용량 범위 내에서 사용할 때 안전하다고 평가했고, 인체 연구들에서도 일반적인 섭취 수준이 신경계에 직접적인 해를 준다는 명확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MSG는 감칠맛을 강하게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같은 짠맛을 덜 느끼게 하면서 음식의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이게 오히려 양념과 소금의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MSG 자체의 독성보다 MSG가 만들어내는 식습관의 흐름이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트륨 자체를 줄이는 것은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혈관 위험을 낮춘다는 근거가 탄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MSG가 들어갔느냐보다 내 접시에 오늘 실제로 몇 밀리그램의 나트륨이 들어왔느냐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안전성 평가가 그렇다고 마음껏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MSG를 빌미로 소스와 국물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된다면 나트륨 총량은 올라갑니다. 우리 목표는 반대로 내려야 하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MSG는 맹독이 아니지만 MSG의 감칠맛이 당신의 나트륨 브레이크를 풀어 헤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압 관리에 불리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실제 사례 두 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72세의 이정원 어르신은 대전에서 시내버스 운전사로 일하다 은퇴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손주들과 주말마다 바비큐를 즐기는 소박한 행복이 삶의 중심이었죠. 문제는 고기보다 양념이었습니다. 양념장을 직접 만들어 듬뿍 바르고 쌈장에 다시 찍고 김치와 국물까지 곁들이다 보니 저녁 식사 한 번에 다음날 아침까지 갈 수 있을 만큼의 나트륨을 섭취하곤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 식사 후 TV를 보던 중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찼습니다. 혈압은 200 가까이. 다행히 큰 사건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이후 가족과 함께 양념장을 3주간 단계적으로 줄이고 레몬즙과 허브를 적극 활용하도록 식단을 바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침 혈압이 평균 10 정도 내려갔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광주 서구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최미자 어르신은 71세입니다. 바쁜 점심시간엔 김밥과 라면, 해장국 같은 외식에 의존하는 날이 잦았죠. 문제는 국물까지 다 비우는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국물을 3숟갈만 먹기, 그리고 밥보다 반찬 위주로 구성하기, 외식 시 국물 리필 거절하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표고와 다시마,
양파로 낸 육수 베이스를 만들어 두고 새우젓과 액젓은 티스푼으로 계량해 쓰도록 했습니다. 한 달 뒤 병원에서 측정한 수축기 혈압은 평균 7 정도 떨어졌고 부종이 줄어 발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약을 끊은 것이 아니라 생활을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근거는 무엇일까요? 장기간 염분을 조금만 줄여도 혈압이 유의하게 낮아진다는 메타 분석과 가이드라인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혀는 교육이 가능합니다. 첫 주에는 소금과 액젓, 새우젓, 복합 양념장을 평소에 70%만 쓰세요. 둘째 주에는 50%, 셋째 주에는 30%로 줄입니다. 이때 반드시 계량해 주세요. 티스푼과 계량 스푼을 꺼내어 눈대중을 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줄이는 만큼 빗맛은 향과 신맛, 식감으로 채웁니다. 깨씹과 미나리, 쪽파, 고수 같은 향 채소가 싱거움을 보완하고 레몬과 라임, 사과식초의 산미가 짠맛 착각을 일으켜 전체 염분을 낮출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와 볶은 참깨, 들기름은 고소함으로 만족도를 올려줍니다. 국물 요리는 기본 베이스를 재설계하세요. 다시마와 표고, 양파와 물을 찬물에 밤새 우리고 아침에 약불로 살짝 끓인 뒤 건더기를 건져 베이스 육수로 냉장 보관합니다. 여기서 나온 감칠맛은 짠맛을 절반으로 낮춰도 충분히 깊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는 액젓과 새우젓의 총량을 예전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대신 절인 배추를 물에 한 번 더 헹궈 남은 염분을 덜어내세요. 젓갈 향이 꼭 필요하다면 소량을 초반에 넣기보다 양념을 모두 섞은 뒤 마지막에 티스푼 단위로 맛을 보며 더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잉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트륨을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방법입니다. 수분입니다. 하루 동안 맑은 물을 조금씩 자주 드세요.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식사 2시간 후에 또 한 컵. 이 타이밍은 위산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혈액의 농도를 완만히 조절해줍니다. 땀을 적당히 흘리는 가벼운 걷기를 몇 끼니 뒤 15분만 더 해보세요. 이 짧은 습관이 식후 혈압 상승을 완충해줍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수분 보충에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물,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같은 무카페인 음료를 기본으로 생각하세요. 수분은 나트륨을 희석하고 신장이 배출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이 수분 습관은 심장에도 선물을 줍니다. 탈수에 가까운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오르기 쉬운데 꾸준한 수분 섭취는 이런 변화를 누그러뜨립니다. 나트륨과 혈압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만 과잉 섭취가 혈압과 심혈관 위험을 높인다는 큰 방향성에는 국제 가이드라인의 합의가 존재합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조금 덜 짜게 먹고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물을 마시는 것.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과는 큽니다. 혈압 관리에 가장 확실한 친구는 측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온 뒤 5분간 조용히 앉아서 팔은 심장 높이에 맞추고 등과 발은 편안하게 지지한 상태로 2번 재세요. 저녁에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수치를 노트에 기록하고 평균을 봅니다. 숫자는 솔직합니다. 액젓을 반으로 줄인 주의 아침 혈압이 3 내려갔다면 그건 이미 당신 몸에서 일어난 진짜 변화입니다. 숫자는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문화적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한국인의 밥상은 풍요롭고 발효의 지혜로 가득합니다. 젓갈과 장류, 국물과 반찬 문화는 우리의 자산입니다. 저는 그 자산을 버리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예전과 달리 활동량이 줄었고 가공식품의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외식이 잦아지고 간편식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통의 짠맛이 겹치면 총량이 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조정해야 합니다. 다시마물과 표고육수로 깊이를 만들고, 젓갈은 향만 남길 만큼 소량으로, 국물은 세 숟갈만 즐기고, 대신 건더기로 포만감을 채우는 방식, 김치에 단계별 염분을 관리하고, 집집마다 계량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적인 방식의 건강 개혁입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정말로 덜 짜게 먹는 것만으로 뇌졸중과 심장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까요? 한 지역 코호트에서는 소금 섭취 변화를 추적한 결과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연구 설계마다 한계는 있지만 생활 속에서 염분을 낮추는 전략이 타당하다는 점은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와 세계보건기구 모두 나트륨 상한선을 제시하고 정부 차원의 저염 정책을 권고하고 있죠. 이건 개인이 혼자 싸워야 할 주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바꿔야 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회가 아니라 당신의 식탁을 이야기합니다. 내일 먹는 그 한 끼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시작은 가능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소금 줄여보니 밥맛이 없고 힘이 없어요. 이해합니다. 혀는 익숙한 세계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3주 규칙을 권합니다. 첫 주 70%, 둘째 주 50%, 셋째 주 30%. 레몬과 식초, 허브와 향채, 들깨와 참깨로 빈자리를 채우고, 매운맛은 캡사이신의 흥분을 이용하기보다 고춧가루의 향과 적당한 매콤함으로 조절합니다. 외식 메뉴에서는 국물과 양념을 반만, 가능하면 양념을 따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김밥을 선택할 때도 단무지와 햄에 스며든 나트륨을 떠올리며 야채김밥이나 현미김밥 같은 대안을 고려하세요. 라면을 먹을 땐 스프를 절반만 넣거나 건더기 스프만 쓰고 국물은 남기세요. 속은 조금 서운할지라도 심장은 분명 고마워할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작은 클리프행어를 남깁니다. 당신의 몸이 변하는 신호는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까요? 놀랍게도 혀보다 발목에서 먼저 옵니다. 저녁마다 붓던 발등이 덜 붓고 아침에 반지가 더 쉽게 들어갑니다. 밤중 소변 보는 횟수가 줄고 아침머리가 덜 무겁습니다. 혈압 기록에서 소수점 없는 작은 숫자들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알게 됩니다. 나를 지키는 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다는 걸요. 이제 오늘의 내 기둥을 다시 세워봅니다. 액젓은 향으로만 쓰고 새우젓은 티스푼으로 계량하며 주 3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복합 양념장은 레시피를 재설계하여 나트륨이 겹겹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화학 조미료는 공포가 아니라 절제를 기준으로 삼되 최종 목표는 내 접시의 나트륨 총량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칼륨과 수분, 식후 15분 걷기, 스트레스 관리와 금연 줄주를 더합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은 복약 시간과 식사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규칙성은 약효의 가장 든든한 친구입니다. 의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WHO는 성인의 하루 나트륨을 2000mg 미만으로 줄일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나트륨을 낮추면 혈압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함께 낮아진다는 자료를 제시합니다. 또한 장기간 소금 섭취를 조금만 줄여도 수축기 혈압이 의미 있게 내려간다는 메타 분석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 지식은 누구의 의견이 아니라
오랜 연구의 합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은 한국인의 식문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적용 방식은 한국적으로 우리의 입맛과 전통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학적 주의사항을 꼭 전하겠습니다. 첫째, 만성 신장질환이나 신부전, 간질환이 있는 분은 염분과 수분 조절이 일반적인 권고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 개인별 목표치를 정하세요. 둘째, 이뇨제나 특정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은 칼륨 섭취를 자의적으로 늘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칼륨 보충제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셋째, 어지럼증과 두통, 가슴 통증이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집에서 참지 말고 즉시 LH홀시우브에 연락해야 합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초기 대응이 생명을 가릅니다. 넷째, 식단 조정만으로 모든 질환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은 대립이 아니라 동맹입니다. 이제 결말을 향해 한 걸음 더. 당신이 오늘 부엌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정리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액젓과 새우젓의 뚜껑에 작은 스티커를 붙여 티스푼 표시를 해두세요. 복합 양념장통은 반으로 줄여 담고 절반은 표고와 다시마, 우린 육수로 대체하세요. 국물은 3숟갈만, 그리고 맑은 물 1컵을 곁들입니다. 저녁 먹고 15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반층만 올라보세요. 오늘 밤만 해도 몸은 변화를 감지할 겁니다. 내일 아침 혈압계를 꺼내 들었을 때 그 숫자가 아주 조금 내려가 있다면 그 작은 변화가 평생을 지키는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100% 치료 같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는 제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과학이 말하는 방향을 솔직하게 전하고 한국인의 식탁 위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요. 심장은 숫자에 정직합니다. 염분을 줄이면 혈압이 움직이고 그 변화는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한 4가지 양념의 사용법을 바꾸는 것. 그것이 당신과 가족의 내일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마음을 움직였나요? 당신의 식탁에서 해본 작은 변화, 성공한 레시피, 그리고 실패했던 시도까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경험은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엔 당신의 질문을 주제로 더 깊고 따뜻한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오늘도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